어떻게 이 두 분을 캐스팅을 했냐. 조인성과 한효주를 붙여놓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당신 남편이 조인성이 될 거다. 그 얘기하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호리호리가 있었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작가님 나 배 봐요. 제 입장에서 좀 가스로웠죠. 그것도 배라고. 뭘 보라는 거지? 강동구에서 와가지고요. 여행하는 기분이었어요. 서울 북가 끝에서. 재윤정 씨. 아빠! 아빠 나! 아빠! 나야 희수 역할의 고윤정!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땐.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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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풀바지 강풀 작가님 오셨습니다! 의도는 항상 하나예요. 무조건 재밌어라. 차가 막히죠? 강변북로 타고 오셨어요? 올림픽대로 타고 오셨어요? 올림픽대로 타고 왔어요. 그럴 때 두식이처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망상에서 시작하셨군요. 요새 정말 장안의 화제죠. 디즈니 플러스의 무빙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집필하시고 그야말로 나았다. 풀버지를 저희가 모셔봤는데요. 많이 긴장했어요. 아 정말요? 왜요? 문명 특급을 좀 몰아보고 왔거든요. 아 되게 훌륭하셔가지고 어깨 봐 저리 없어?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왔습니다. 아 아닙니다. 편안하게 그냥 제가 윤정이다 생각하고 아빠 나야. 그래요. 나야 희수 역할의 고윤정. 바로 이런 토크를 준비해봤어요. 무빙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풀 토크입니다. 섭외를 직접 했다고 들었습니다. 캐스팅을 어떻게 했을까? 풀? 두식이 역할에 조인성 씨가 가장 말도 안 되는 능력이기 때문에 개연성이 중요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데 멋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무빙에서 가장 먼저 캐스팅된 분이에요. 아, 맨 처음. 김두식 씨는 이제 제작진에서 얘기가 됐었던 분이에요. 근데 조인성 씨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너무 좋았죠. 좀 제발 되라 이러고 있었는데 불과 일주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어머. 원작 만화를 하루 이틀 만에 다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첫날 뭐 얘기 많이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하겠다라고 얘기해서 무슨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일식집에서 만났는데 갑자기 막 일어나서 막 포즈도 취해보고 어머 일식집에서요? 뭐 이렇게 날면 의미 어떻겠냐, 없겠죠? 수영하는 것처럼 날면 어떻겠냐, 수영하는 것처럼. 그래갖고 나는 좀 걷는 것처럼 날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하려고 마음을 먹고 오셨더라고요. 사실 한효주 씨는 고3 엄마 역에 좀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제가 아주 고3 엄마 역할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는데요. 그렇게 보일까요, 제가? 충분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중년의 엄마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고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한효주 씨가 첫날 만나는데 그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더니 약간 좀 조용히 듣더라고요. 분위기가 쌓여졌군요. 저는 너무 잡고 싶어가지고. 네, 아무 말이나 하셨구나. 그리고 미연은 옆에서 막 폭풍에 몰아쳐도 좀 차분해야 된다. 일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단단한 이미지였으면 좋겠는데 나는 효주 씨가 바로 그런 것 같다. 당신 남편이 조인성이 될 거다 라고 또 얘기하고 근데 조인성과 한효주를 붙여놓으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래서 사탕 같은 것도 막 주면서 어머, 사탕? 가진 정말 사탕 발림을 실제 사탕과 함께. 네 그렇게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생겼네, 얼굴 보고 반했습니다 대사를 웹툰으로 보면 잘생겼네, 얼굴 보고 반했습니다가 입이 잘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조인성, 한효주니까 너무 이해가 간다. 잘생겼네. 얼굴 보고 반했습니다. 불을만해, 타당해. 원작에는 이 대사가 없었어요. 아하. 조인성 들어오고 나서는 그 부분을 고치긴 했네. 잘생겼네를. 오. 조인성이면 개연성이 있어 하면서 썼습니다. 영감을 얻으셨군요. 예. 케미가 너무 좋다. 어떻게 이 두 분을 캐스팅을 했냐 하면서 감독님도 이제 과몰입을 하시는 게 12월 25일 크리스마스 그리고 31일 연말 1월 1일 연초 이때 일부러 두 분의 키스신을 잡았다. 둘 다 솔로니까 감독님이 약간 의도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작진의 분위기가 너무 좋았어요. 갑자기 크리스마스 때는 마니또 게임을 했더라고요. 풀버지 빼고? 네, 한 달 정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뭐야, 풀버지 조금 소외당했다. 나 서운할 것 같아. 내가 풀버지라면 좀 서운할 것 같아. 촬영장에 이렇게
맨날 가는 게 아니니까 드라마 자체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짓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안 되는 짓을 뭘 하셨길래요? 누구 대본을 전할 때는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매니지먼트를 통해서 대본을 전하고 그래야 되는데 모르니까 배우한테 그냥 바로 전화해서 류승범 씨한테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동네 형이 유승환 감독이어가지고요 친하거든요 동네 친구라서 프랭크라는 캐릭터 자체가 약간 영어도 이상하게 그쵸 되고 그쵸. 어중간이. 어중간 그 뜻이 뭐죠? 좀 낯선 이미지여가지고 이방인 같은 느낌이 나야 돼서 류승환 감독한테 쫓아가서 영상 통화 좀 하게 해달라 해가지고 그날 통화도 아니고 너무 부담스러워. 처음 본 사람이 갑자기. 아 원래 알았어요. 그래요? 그게 형의 동생이니까 영상 통화 해가지고 내가 지금 뭐라 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줘 보냈는데 형 할게 이러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지난 모든 인연을 다 끌어다 쓴 것 같아요. 읍수와 진심과 구걸과 뭐 이런 것들이 다 합해진. 했는데 다행히 됐습니다. 혹시 사주에 도화살 있으세요? 아니 근데 풀버지 못지않게 이분 또한 소외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차태현 씨한테 대체 왜 교복을 입히시고 고등학생 역할을 맡기신 건지. 갑자기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거 앞에 김희연 씨도 엄청나게 뻘쭘해 보이셨다고요. 지금 이거 태연 씨 표정이 지금 본인이 가장 당황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미안한 친구예요. 저희한테는 이 캐릭터 자체가 일관성이 너무 중요했어요. 다른 분들은 내려가도 20대 후반이 되는데 갑자기 10대로 가니까. 스스로 무리인 걸 알면서도 그냥 다 하는 친구예요. 방송 연예과를 가라고요? 모든 캐릭터 중에 가장 어려운 캐릭터를 한 게 아닌가. 차태현 씨가 풀버지의 많이 또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겠네요. 아역도 우리 세 분을 오디션을 통해 뽑으셨다고 들었는데 반갑습니다. 그 이정아 씨가 맡은 봉석이가 원작에서 남주인데 너무 왕서방점은 좀 너무하지 않았냐. 제가 모델이었고요, 봉석이는. 만화 그릴 때는 얼굴에 뭔가 기호를 넣어야 돼,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 30kg 또 증량을 하시고 처음 봤을 때는 정말 호리호리 하셨는데 만날 때마다 이제 작가님 나 배 봐요 하는데 제 입장에서 좀 가소로웠죠. 가서로 왔다. 그것도 배라고. 뭘 보라는 거지? 너무 예뻐하시는 게 카톡방에서도 보이는 게 마요네즈라든가 적양파라든가 이런 머스타드 소스 통 같은 것들을 이렇게 보내면서 많이 놀려 먹으시더라. 현장 가면 항상 셋다 교복을 입고 뛰어다니니까 제가 애기들처럼 돼야 하더라고요. 넷이서 단톡방에서 맨날 놀아요. 어저께도 같이 놀고. 내시 단톡방은 누가 먼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나? 아 풀버지. 눈치 없는 아저씨. 아 누가 만들었나 했네. 도훈이가 만들었나? 하여튼 같이 계속 얘기 주고받고 하고 있어요. 강풀 만화거리 가서 엄청 재밌게 놀더라고요. 작가님한테 또 밥 사달라고 전화까지 했다고 들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집에 있는데 도훈 씨가 저기 작가님 지금 놀러 가도 돼요? 그래 와 했는데 셋이 같이 몰려왔더라고요. 뭐 사주셨어요? 피자 사줬습니다. 아 피자. 배우분들하고 많이 친해졌어요. 인성 씨 같은 경우는 오다 가다 자주 오거든요. 그냥 워낙 키가 크잖아요. 작업실 방에 지금 불투명 유리창인데 누가 고개 내밀고 있으면 조인성이에요. 그 불투명 유리창을 뛰어넘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 예. 만화 그릴 때는 거의 술을 안 먹었거든요. 술을 약간 인성 씨한테 배웠어요. 요 근래 들어서 이렇게 술을 가장 같이 많이 마신 사람은 인성 씨 같아요. 주종을 어떤 걸 드세요? 안 가리고 먹어요. 소주도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고 막걸리도 마시고. 네. 좀 알려주세요. 어디서 만났는지 저도 좀 가게. 제 작업실에서 주로. 무빙 합시다. 무빙에 또 명대사 명장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대사 명장면은 어떻게 탄생했을까? 풀 토크를 준비해봤는데 잘한다. 9회에서 우리 두식이와 미연이가 재회하는 씬이 굉장히 화제였는데 항상 이제 우리 미연이가 하늘을 보는 버릇이 생겨서 다 하늘을 보고 있는데 그걸 두식이가 싹 이렇게 와가지고 왜 왔냐고. 왜냐면 오면은 죽는 게 뻔한 그런 자리인데 왔어요. 인성 씨가 죽을 것 같아서요. 죽을 것 같아서요. 인성 씨가 이 대사를 바꾼 거라고요. 원래 사랑해요였는데. 인성 씨가 이제 대본을 보더니 전화가 왔더라고요. 나 이거 대사를 죽을 것 같아서로 바꾸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냐 하는데 너무 좋다. 그럼 그렇게 하자는데 인성 씨도 그만큼 이 캐릭터에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더라고요. 대단하시다. 두식이랑 미연이가 요 씬에서 사랑해요 하니까 또 알아요 하는 게 사랑해요. 알아요. 미연이
미연이가 두식이 심장 빨리 뛰는 소리 들어서 그런 거다. 그런 얘기를 저도 봤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쯤 됐으면은 아 굳이 그냥 안 들어도 이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이 진심인 거를 이미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굳이 초능력이 아니어도 알 것 같아요. 아주 로맨티시스트요. 돈가스 서사로 유입된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두식이랑 미연이가 데이트할 때 이제 남산 돈가스에서 많이 데이트를 했었는데 요 헤어진 후에도 그러니까 돈가스를 먹으면서 그리워하고 후에는 심지어 돈가스 집을 또 미연이가 차립니다. 남산 돈가스라고 무빙 보시는 분들이 다 돈가스 시켜 먹었다고 그러고 돈가스 먹고 싶다고 하고 나는 요즘에 무빙 보고 나서 그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봤어요 그런 거. 돈가스 검색량도 늘었어요. 보셨어요? 돈가스 검색량이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네. 늘었다. 남산에서 돈가스 먹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안기부가 예전에 남산에 있었기 때문에 미연이와 두식이가 가장 데이트하기 좋을 때가 어딨을까 밥 먹기. 아하. 남산이 돈가스가 유명하잖아요. 남산 돈가스 안 먹어보셨다면서 사과 들어가는 디테일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사과가 들어가네. 돈가스 검색하니까 사과 들어가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단순하게 이 둘이 나중에 과수원을 하기 때문에 거기다 연결을 시키고 싶었고요. 또 그런 것까지. 다행히 사과가 들어가더라고요. 첫 자영업을 하는 미연이 치고는 굉장히 장사가 잘 되고 미연이가 이제 오감 초능력을 가져서 요리 실력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이다. 봉소희가 심하게 잘 먹는 것도 우리 미연이가 음식을 잘해서라고 하는데 일본 영화 중에 거북이는 의외로 빨리 훔친다라는 데 보면 라멘집 사장이 나와요. 네네네. 이분도 어떤 비밀 요원 같은 분인데 손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맛을 내는 부분이 있거든요. 맛? 자기 아들한테는 온 그 오감을 이용해서 미각을 이용해서 완전 진짜 미슐랭. 최고의 맛을 주지 않았을까? 뭐 사람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적당한 정도의 맛을 내지 않았을까? 그런 디테일이 있겠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럼 프랭크가 먹은 왕돈가스보다 우리 지금 봉소희가 먹은 게 훨씬 더 맛있었겠네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생 왕돈가스 먹어. 학생, 왕돈가스 먹어. 그거보다 훨씬 맛있는 걸 먹고 있었다. 따뜻한 휴머니즘이 또 묻어나는 대사들이 많았는데 우리 봉석이가 친구 앞에서 이제 나는 이 능력을 보여줬을 때 초능력? 그게 뭔데? 다른 사람 마음을 이해하는 능력, 그게 가장 중요한 능력이야.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하는 게 그게 무슨 영웅이야. 그게 무슨 영웅이야 라고 무빙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대사라고 생각하신다고. 네, 이거랑 또 다른 대사가 하나 더 있죠. 17화 정도에 이제 김두식이 하는 대사가 있어요.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다라는 대사가 날아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잘 난다는 건 잘 떨어지는 거예요. 만화만 한 20년을 그렸잖아요. 근데 장편 시작할 때 너무 두려웠거든요, 항상. 비탈길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 화까지 이제 내려가는데 안 넘어지려고 내려간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버티면 더라고. 이게 사는 게 이런 것 같다. 어차피 내려가는 건데 잘 내려가야지 하는데 임성욱 씨가 대사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많이 짜릿했었죠. 너무 감동적인데요? 네, 좋아요, 그 장면. 우리 지금 날고 있었네. 좋은 해석. 우리 다 두식이었어. 풀버지가 각본까지 다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스토리를 어떻게 짰을까? 풀 토크. 나는 연재 전에 마지막 화까지 대사가 안 나와 있으면 아예 안 들어간다. 네, 맞아요. MBTI가 어떻게 됐어요? 한 2년 전 겨울에 고등학생 배우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막 그때 MBTI 막 뜨고 그래가지고 몰라가지고 집에 가서 바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ENFJ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들이 물어보면 대답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안 물어봤거든요. 오늘 드디어 나도 누군가 물어보는구나. 피자 사달랄 게 아니라 MBTI를 물어봤어야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진짜. 얼마나 걸려요? 그렇게 그 대사 다 짜는데? 준비 기간이 보통 한 1년이었던 것 같아요.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1년 동안 연재를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2년 동안 새벽 4시에 출근하고 밤 12시에 퇴근을 하는. 밤 10시에는 퇴근했던 거는 만화 그릴 때 그랬고 극본을 쓰니까 그림 그릴 일이 없잖아요. 근데 출근 시간은 항상 4시였는데 퇴근을 7시면 할 수 있더라고요. 4시도 사실 아침잠이 없으세요? 4시에 출근하는 거는 20년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옴니버스식으로 웹툰이 연재가 되던 시절에 처음으로 이제 장편 연재라는 걸 시작하신 분이고 저는 그림 재능이 없더라고요.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느끼셨군요. 그림도 그지 같은데 이야기까지 재미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1화부터 마지막까지 다 나와 있지만 아예 연재를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중간에 스토리를 바꿔본 적도 없고요. 노력해서 잘할 수 있는 거는 안 놓치려고 했던 거죠. 계속 작가로 살아왔는데 결국 중요한 게 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을 완전히 동화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길게 가야 되는데 시대가 많이 변했더라고요. 많이 변했죠. 제가 작가고 제가 출발점이라면은 중심을 제가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뭐 작가다, 작가님이다 이러면은 막 영감을 막 얻어서 막 어느 순간 막 창밖을 보다가 막 뭔가 절대 안 그래요. 이런 것 같고 그런 느낌, 약간 예술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직업이니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지금 요새도 그렇게 똑같이 느끼시고요. 처음에는 저는 작가가 좀 대단한 건 줄 알았어요. 작가도 직업의 한 종류일 뿐이더라고요. 해보니까 하기 싫다고 그만둘 수 있는 게 직업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근데 우리 지금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너무 재밌어요. 진지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편집하시겠지 뭐. 다음 주면 최종화가 공개가 되는데 원작과 다른 결말이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살짝 스포가 가능할까요? 한꺼번에 세 개가 같이 나가요. 세 개는 전부 다 직선의 이야기거든요. 재밌을 거고요. 원작과는 조금 어떤 부분적으로 다른 결말, 그리고 관객들이 원하는 결말이 나올 것 같아요. 관원결? 시즌즈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크던데 만화에서는 이미 이후의 이야기가 있죠. 앞과 후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나도 누군가 물어보는구나. 마지막으로 이제 무빙식 전개라고 릴레이 소설식으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자, 하나 고르세요. 악귀로 하죠. 악귀? 너무 무섭잖아. 제가 호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거부터 시작하죠. 나는 악귀의 씨였다. 악귀가 하나가 아닌 것 같다. 너무 무서워. 어머, 바로 이으시네. 가족들에게 옮겨 붙을 수도 있다. 악귀가 가족들한테 옮겨붙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떠났다. 무빙식 전개니까 그곳에서 초인을 만난 거야. 그 초인과 사랑에 빠지는 걸로 하죠. 김은희에서 갑자기 김은희로 옮겨가죠 그냥. 초인과 사랑에 빠졌다. 그렇게 하죠 뭐. 둘이서 고기를 먹다가 먼저 택시를 타고 집에 왔다. 나는 솔로다. 네, 그렇게 끝내요. 악기의 신 나는 솔로다. 꽝풀 토크입니다. 강풀 작가님 모시고 우리 무빙의 이야기들을 이모저모 들어봤는데요. 오늘 함께하신 소감 어땠는지 여쭈면서 이제 마무리해 볼까 하는데요. 은지 씨한테 뭔가 이렇게 좀 맞춰줘야 되는데 아니에요. 너무 진짜 편안하게 해주셔가지고 와서 느꼈어요. 사람별로 맞춰주는구나 이분이. 빠져서 이야기 듣느라고 역시 이야기꾼은 다르다라고 느꼈습니다. 다음 주면 이제 무빙이 마지막 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뭐 단관 계획 있으세요? 석 달 전에 해외여행을 예약해놔가지고 저는 가족이 소중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날 풀버지는 동남아에 계시답니다. 무빙 어떻게 끝날지 끝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학생 왕돈가스 먹어. 왕돈가스 먹어. 우리 풀버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즌2 기대할게요. 우리 국가대표팀 환영합니다. 바로 동체 시력 테스트인데요. 각각 몇 개냐고. 승부욕이 또 모르겠다 이건 진짜. 11개, 8개인가? 페이커 씨는 절대 페이크 치지 않습니다.